저는 이제 현재 순천에 살고 있고요.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걸로 순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권을 살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부모님 댁이나 혹은 이제 월세를 이 지방에서 살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그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지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월세 살면서 투자도 해봤고, 또 네, 실거주도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두 가지를 하며 느꼈던 것은 정답은 없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어느 게 맞다라는 정답은 없고, 음, 그게 나의 일단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네,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되실 분과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실거주 관점. 아까 네,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뭐 현재 순천에 나와 있는 그 분양권을 매수하는 그 의견, 그 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네, 요거는 일단 투자와 실거주는 약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투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흐름을 좀 먼저 봐야 되고요. 네, 실거주는 흐름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뭐 내 직장이든 내 생활 환경이든 고려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그런 실거주를 했을 때는 순천이 지금 현재 흐름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네, 좋지 않더라도 일단은 실거주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네, 입장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네, 할 때 저는 입지를 조금 더 그래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내가 실거주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면 좋거든요. 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아실에서 이렇게 음, 가격 분석에 오시는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여기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이라 해서 그 매매 그 변동률을 지수로 네, 이렇게 나타냈어요. 요걸 볼 수 있는데 일단 네, 현재 순천이라 하셨기 때문에 순천 한번 볼게요. 전남 네, 순천시 이렇게 해서 그냥 가격 지수.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해석하시려면 이게 지금 보면 요 파란 선이 매매 지수예요. 얘가 네, 올라가고 있으면 순천이 상승한다는 거고 음, 내려가면 하락하고 있고 쭉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뀌어서 보면 순천이 요때는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순천이 거의 음, 20년 5월부터 지금 22년 3월까지는 쫙 이렇게 음, 올라갔죠. 되게 분위기가 네,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요때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보자. 22년 3월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음, 보면 요때 22년 뭐 거의 하반기부터 요 지점부터는 전국이 다 빠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이 네, 조금 더 빨리 빠지긴 했지만 요때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음, 서울도 빠지고 경기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음, 요때부터. 네. 네, 그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다른 곳들은 이제 일부 조금씩 좀 반등했던 곳도 있지만 순천은 살짝 움직이다 다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락하고 있다. 현재는. 네, 그리고 이제 전세의 흐름도 되게 중요한데 전세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음, 매매는 확실히 빠지고 있고 전세는 살짝 올랐다가 지금 살짝 빠지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요 그래프로 보면 좀 좋긴 해요. 그 전세 흐름은 요때 조금 23년 하반기에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정체? 거의 어떻게 보면 정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매매는 확실하게 빠져요.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일단 하나 내가 인지하는 거. 그럼 이걸 우리가 음, 항상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음,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서울은 어떻지라고 했을 때, 서울을 보면 서울도 보면 먼저 매매부터 보면 쭉 가다가 빠졌죠. 요때부터 거의 20이나 하반기부터 같이 네,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지만 음, 살짝 반등했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매매는. 음, 근데 전세 분위기는 순천과는 확실히 달라요.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이런 네, 분위기고 음, 이게 경기도도 이런 곳들이 많아요. 경기도 만약에 우리가 수원 같은 곳들을 본다 하면 수원은 확실히 지금 그래도 좀 반등했죠. 아까 네, 순천보다는 확실히 낫거든요. 예, 전세는
완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 얘기는 흐름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음, 전세가 이렇게 쫙 올라가주면 결국에는 매매를 자극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쫙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 모습이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아직까지 가격이 빠지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순천은 투자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네, 네. 네, 근데 내가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고려는 할 수 있어요. 내 네, 집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내 집을 사더라도 내가 조금 더 빨리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걸 내가 일단 음, 인지하고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는 항상 그걸 봐야 돼. 리스크가 있느냐. 그러면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분양인데 지금 순천의 미분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남, 순천. 그래서 순천은 전남에서는 되게 그래도 되게 거의 큰 도시잖아요. 그쵸? 네, 네, 맞죠? 네, 그래서 엄청, 좀 수요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순천이 맞죠? 그래서 네,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음, 흐름상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순천시. 근데 여기 미분양이 최근에 좀 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이때부터 이렇게 늘고 있죠. 지금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음, 우리가 이게 적정한 미분양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순천시 인구 수를 우리가 보잖아요. 네, 27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적정하다 했을 때 여기 0.1%를 보거든요. 음, 0.1%. 270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50개면 적정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네, 약간 리스크는 있다. 이 도시 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그리고 입주 물량까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물량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전남, 순천시, 순천. 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23년에 많았고, 조금 줄긴 했지만 올해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근데 음, 다행히 내년부터는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일단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요. 네, 다만 지금 미분양이 조금씩 늘었다는 부분. 근데 요거는 순천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에 있는 이제 곳들 보면 이제 청약 시장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 미달에 음, 미달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네, 반영이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인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 더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청약 경쟁률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혹시 여기 뭐 분양했는 게 있는지 보는 거죠. 분양해서 네, 뭐 순천 이런 단지. 그럼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일단 미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미달. 네, 경쟁률이 있긴 있었지만 일부 미달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음, 아까 요건 일부 미달. 맞죠? 네, 그래서 본도 2단지는 완판 났네요. 그쵸? 저는 보통 만약 분양권이라 했을 때 그런 거 볼 때 저는 호갱노노에서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중 S 클래스 에듀힐스 9단지. 요쪽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지금 하시려는데가 30평대인 거죠. 33평대 맞나요? 예, 그쵸? 맞습니다. 그럼 여기 가격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긴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24평은 2억 7천인데 35평이 4억 2천 거의 4억 3천 정도거든요. 여기가 네, 4억 3천이고 요 단지 에코시티 8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 4억 4천, 4억 5천 요 정도 음, 선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분양권이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에요? 아까 그 트리마제를 음. 생각했거든요. 한 아, 4억 5천 정도 4억 5천.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억 5천인데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네, 수요가 어디가 더 많을지 판단해야 돼요. 아, 네,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했을 때 네, 여기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 네, 딱 그냥 들어가서 여기 상권도 잘 돼 있고 학교도 있고 다 공원도 있고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아파트 분양권과 이게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더 선호할까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두 번째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투자는 아까처럼 만약에 제가 지금 2억이란 돈이 있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전 순천에 안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처럼 흐름이 느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처럼 서울이든 경기도에 2억이 있다 하면 그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근데, 2억이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1급지라던가 뭐, 이거 도시마다 다르지만, 근데 특히 서울은 사실 상품성 괜찮고 입지 괜찮은 곳이 2억을 하기 어려워요. 그럼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죠. 서울을 못하면 경기도 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네, 거기서 그래도 30평대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네, 괜찮은 뭐 1급지, 1.5급지에 있는 음, 30평대 힘들 수 있지만 20평대는 가능해요. 근데 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딱 기준이 30평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20평대 수요도 되게 많아요. 네, 매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20평대도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을 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신도시 같은 곳, 여기 보면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30평대가 거의 8억대거든요. 요런 네,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서 내가 내 돈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보는데, 네, 34평은 8억, 보자. 여기가 저층이고, 8억 4천. 중층 이상, 보통 중층 이상을 보면, 11층. 8억 4천. 8억 4천의 전세가 4억 7천. 4억 7천이면 안 되잖아요. 3억 넘잖아요. 네, 거 4억 네, 가까이 되죠? 이건 안 되죠. 그러면 네, 평수를 한번 줄여보는 거죠. 이게 아까 본 30평대가 있더라고요. 30평대는 7억 7천. 7억 7천에 4억 5천. 아, 이것도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이거 거의 한 음, 3억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더 상품성이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음, 여기는 거의 우리가 하려면 3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상품성을 포기를 하셔야 되죠. 네, 한번 볼게요. 저도 뭐 여러 군데 그냥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수원의 화서역 쪽. 근데 여기는 구축이 많거든요. 근데 네, 구축 중에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요런 거 한번 볼까? 구축인데 이게 이건 30평대고 30평대 만약에 난 30평대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보자. 5억 5천이잖아요. 5억 5천에 3억 7천. 이런 거는 거의 2억이에요. 근데 이거 아, 상품성 네,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음, 정도 급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연식이 2002년이잖아요. 네, 요런 거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에 그 입지는 조금 더 괜찮은 구도심에 요 음, 정도 상품성.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낮춰야 되긴 아, 해요. 네, 여기면. 그래서 이게 내가 돈이 시드가 조금 더 커지면 아까처럼 한 3억 이상이면 조금 더 상품성 괜찮은 신도시 살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좀 구도심에 있는 구축 상품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2억으로 서울은 더더욱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내가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확실하게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입지. 네, 기존의 입지가 뭐 상권이나 학원이나 학원가나 뭐 그런 역세권이라던가 그게 잘 갖춰진 곳인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음, 좋고요. 가보시고 직접. 저는 네, 그렇게 일단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거주로 신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투자로 보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죠. 네, 저는 근데 자산을 가장 좀 빠르게 이렇게 좀 확장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 네,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월세 살면서 투자하는 게 제일 빠르긴 했어요. 아, 네, 음. 저도 이제 거의 처음에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음, 7년을 눌러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이 그냥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요. 그 집이 오르든 내리든 큰 상관이 없어요. 네, 음. 그렇죠, 네, 올라도 어차피 눌러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그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월세를 살면서 온전히 그 돈을 보내주면요. 음, 거기다가 우리가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네, 전세 보증금이 합쳐지면서
내가 실거주집으로 살 수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걸 사둘 수 있어요. 음,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추천하기는 어, 저는 투자를 좀 추천하긴 해요. 음,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내년에 만약에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당장 이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추후에 아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크게 내가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음, 기간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였어요. 음,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요즘에는 엄마들이 뭐 아이들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키지만 저는 거의 안 음, 시켰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교육비 아끼면 뭐 내가 월세를 살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음, 월세 들어가는 비용 감당할 수 있고 대신에 우린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내가 내 자산은 계속 굴러가잖아요. 좀 빠르게 네,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학교를 간다 했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실거주집을 또 음, 마련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내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자산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 집에 살면 편하잖아요. 뭐 새 네, 아파트에 살면 또 편하고 네, 좋긴 한데 저는 그냥 그게 단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내가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느냐, 지방에 갖고 있냐의 차이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음,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는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도 이게 뭐 상품성이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쵸? 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거주가 아닌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또 음, 그 음. 전세를 끼고 하는 게 아, 대부분인데 그쵸. 네. 전세를 끼고 음. 하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7억, 8억 이런 건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아, 금액이어서 음. 이런 게 과연 투자로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게 7억, 조금 나는 뭐 돈을 2억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2억 갖고 내가, 있는데 만약에 어, 만약에 음,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뭐 한 4억이 전세가 음, 됐다. 음. 그래서 6억까지 뭐 집을 사는 네. 게 큰 리스크가 있진 음, 않나. 저는 2억밖에 없는데 음, 이게 음, 좀 궁금해요. 음. 리스크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내가 매가가 낮은 걸 사도 리스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건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또 차이는 있어요. 저는 평균 네. 전세가율을 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어떤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보통 지금 50에서 60% 사이예요. 전세가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세가율이 높지 않다는 건 전세를 살려는 사람보다 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또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또 높은 곳은 여기는 또 전세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또 보수적으로 보고 뭐 나는 뭐 8억짜리 살 수 있지만 나는 6억짜리 샀다. 네. 근데 또 이게 쭉 이제 한 2년을 보유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유하고 나서 역전세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매매가가 다 떨어지면서 전세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네. 역전세가 난 곳들이 많고 특히 지금은 지방에도 아직까지 역전세 발생하는 곳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네. 여기가 매가도 낮고 전세가도 서울 수도권보다 낮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흐름이 확 꺼지게 되면요. 역전세 발생해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역전세 나긴 했지만 빠르게 지금 전세가 반등하면서 그런 곳들이 확실히 줄었거든요. 오히려 아, 지금 네. 전세가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게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매가를 너무 낮추는 건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네. 어떤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음, 내가 뭐 8억짜리를 사든 6억짜리를 사든 우리가 전세 끼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역전세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인지는 해야 돼요. 아, 네네. 음. 그래서 이게 나는 지금 보통 이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향후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내가 딱 네. 판단했을 때는 향후에 뭐 2년 정도 뒤까지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것이 신규 분양을 하고 입주 날짜가 확정되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네.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 나는
다 판단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걸 보유하는 동안 인허가를 갑자기 많이 내주고 이게 분양을 해가지고 막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 2년을 가져가다가 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보통 갱신을 많이 해요. 특히 지금 네. 서울 수도권은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갱신하는 게 유리해요. 갱신하면 음, 기존의 전세가에서 5%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4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럼 그 4년 사이에 물량이 또 많아져가지고 전세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역전세라는 것은 어떤 그 뭐 내가 얼마짜리를 사든 간에 저는 그 인지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항상 그걸 해야 돼요. 현금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걸 내가 뭐 이걸 하나를 투자했잖아요. 근데 네. 내가 뭐 그동안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 1억이 생겼든 2억이 생겼든 생겼어요. 그럼 이게 생겼다고 또 바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리스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네. 이게 보유하는 동안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확실하게 이게 해지 됐을 때 재투자 뭐 음,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지. 음, 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네. 나중에 역전세 나가지고 내가 그 돈을 아, 못 갚아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되게 음, 리스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되게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어떻게 음, 늘려가는 작업? 그 저는 역전세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음, 그냥 잘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네. 역전세에서 났었고 되게 힘든 시기를 막 겪었어요. 그거 겪으면서 느꼈던 게 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대응하느냐가 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그걸 음,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보유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현금이, 음, 현금이랑 그리고 네. 나중에 그걸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돈을 내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또 네. 너무 또 무리하게 영끌을 음, 한다거나 너무 내 투자금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제일 낮은 전세가를 일단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내가 전세를 못 맞출 수 있다는 거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뭐 서울 수도권도 전세 잘 맞춰준다 하지만 거기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했을 때는 음, 그렇게 아직까지 전세 거래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세 끼고 그 매매할 때는 제가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요. 되게 아, 보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대출이 되는지를 일단 다 알아놔요. 대출이 음, 가능한지, 얼마가 되는지. 왜냐하면 네. 혹시나 이게 안 됐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 쳐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제가 못 맞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네.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도 되게 초짜여가지고, 아, 전세 끼고 매매할 때 당연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고, 당연히 투자가 조금 더 내 자산을 불리는데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 네. 이게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산을 불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배우자 되실 분이 아, 나는 아, 싫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이게 그렇게 좀 의견이 안 맞다고 아, 했을 때, 그쵸? 그게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실거주든 아니면 투자든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 그렇게 합의를 얘기를 했는데 나는 실거주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음, 들면 그렇게 네. 사시다가요. 또 음, 순천도 흐름이 오면 결국에는 지금 가격에 더 올라가야 돼요. 오를 음, 거거든요. 네. 그때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때 또 의견 조율해가지고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 뭐 광역시든 뭐 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무조건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돼. 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아, 네. 요것도 다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고 서로서로 음,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가지고 잘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